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1장은 이렇게 그 본론에 들어가 있지 않고 별도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요 1장 이야기들을 주로 할 건데요. 어떤가요? 기본적인 내용들 좀 정리를 해볼까요? 1장은 본론 중 서론? 네. 본론 중에서 서론이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2장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제목은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지침은 필요한가? 라고 되어 있고요. 처음에 하는 얘기가, 이제 지금은 다 민주주의 시대, 이른바 이데올로기 경쟁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냐라는 문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특히나 전 세계의 국가들 중에 절반 이하의 국가들, 그리고 사람들만 이 민주주의 형태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외계인이 돌을 던지면 5명 중에 1명은 중국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또 하나의 세계인데, 중국이 이제 뭐 로버트 달 얘기로는 역사 이래로 한 번도 민주주의적인 정부 형태를 가져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비민주적인 국가가 많다라는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러면 이제 과제가 비민주적인 국가는 어떻게 하면 민주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이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는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공고화할 것이냐, 뭐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 민주주의에는 고민이 많이 남아 있죠. 지금 뉴스 틀어도 그렇죠. 고민스럽잖아요. 정말 고민스럽잖아요. 이 고민을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민주주의가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달 선생님이 쓰신 영어판을, 이게 영어판이거든요. 영어판을 보면 좀 더 이제 이해가 쉬울 때도 있는데, 이게 제가 런던에서 헌책방에서 산 책인데 되게 새 책 같죠. 네. 근데 제가 이 책의 챕터 1의 제목은 이런 거야. Do we really need a guide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가이드가 필요해? 뭐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런 판도 있어요? 그건 1판이죠. 그게 1판이고, 이게 제가 2판, 이안사 피로가 했다. 근데 이 Do we really need a guide? 이렇게 물어보는, 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달 선생님 스타일이 먼저 물음을 던지면서 글을 쓰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뭐를 물을 거고 뭐를 답할 것인가를 미리 명확하게 해두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그래서 그 한 문장이 이거예요. 우리 정말 가이드가 필요해? 뭐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근데 왜 이 문장을 던지냐면, 이게 98년에 이제 출판이 되는 책인데, 그러니까 9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 사회를 예를 들면, 미국 사회 사람들은 자기는 200년 동안 민주주의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그냥 생활 온갖 곳에 있고, 당시에 이제 소련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뭐 히틀러도 사라지고, 무솔리니 사라지고, 뭐 이렇게 다 사라지면서 민주주의 적들은 점점 사라진 것 같고, 민주주의가 뭐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뭐 굳이 민주주의를, 이제 민주주의는 그냥 생활 속에 있는 누구나 다 체화한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민주주의를 굳이 새삼스럽게, 새삼스레 설명하는 가이드가 필요하냐,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니, 우리 정말 가이드가 필요해. 왜 필요하냐? 실제로는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정말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됐느냐, 그러니까 승리한 이데올로기가 됐느냐, 뭐 역사의 종말을 맞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이제 그 중에 예가 이 중국의 예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로 더 나아가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단순히 여러 층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 하지 않는 국가를 구별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생 민주 국가들은 그 민주주의를 고도화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뭘 해야 고도화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할 필요가 있고, 혹은 이미 이제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해온 국가들은 이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공고화하고 항구적인 체제로 만들 것이냐. 물론 지금 우리 21세기에 2020년에 우리는 민주주의 대신에 다른 정치 체제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달 선생님은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 게 민주주의인지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몇 가지 지침들을 한번 마련해 보자 라고 하면서 이 출발을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해석을 예.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취미로 합창을 했었어요. 합창. 네. 합창을 했었는데,
합창단 지휘자 선생님이 합창 이렇게 같이 하시고 배우러 오셨는데 정작 합창 음악 CD를 들어보신 분이 있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창을 하면서 합창 음악 자체를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놀랬던 적이 있는데 민주주의가 비슷해요. 사실은요. 우리 다 민주주의 한다고 그러지만 민주주의가 과연 뭔가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갖고 있다. 그 최소한의 그런 기준들을 갖고 있다라면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한 고민은 좀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로버트 달의 그런 고민을 좀 같이 나눌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예. 달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는 민주주의의 이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디어란 민주주의와 현실에서 존재하는 이른바 민주주의랑 놓고 분리우는 것들, 그러한 정치체들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것들을 다 그냥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래서 뭐 미국에 있는 유명한 말 중에 나치즘도 미국으로 오면 민주주의라고 불릴 것이다. 뭐 그런 얘기. 그러면 그거는 좀 학술적으로 네.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죠, 사실은요. 예. 나중에 또 우리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칼슘이트나 이런 걸 보면은 이 논의의 영역이 사실 넓어요. 그 점에서 이제 로버트 달도 지금 1장, 제1장에서 보면 그 얘기가 바로 이어지는 게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오래됐고 심지어는 2500년 전 그리스 아테네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만큼 명확해졌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죠. 그렇죠. 오래된 만큼, 여러 곳에서 사용된 만큼 더 다양해지고 더 모호해졌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켈젠 같은 학자는 그냥 사실은 민주주의 저 고대 그리스에 뭐 아테네에서 왔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이른바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정치 체제는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산물이다. 뭐 이렇게 아예 정리하고 한스 켈젠. 네, 한스 켈젠은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켈젠은 법실증주의 그렇죠. 이론가로서 네, 그러니까요. 오스트리아 학자죠.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까지 설명. 예. 그런 것까지라니요. 그래, 우리가 다 아는 사람. 그러니까 뭐 우리만 아는 사람. 우리만 아는 그렇죠. 장동건이나 뭐 이런 사람이랑은 다르죠. 그래요. 장동건이 왜 나와? 제가 우리 뭐 현빈도 아니고. 그렇구나. 제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래요. 예. 예, 형 하세요, 형님. 네. 그래서 사실은 형님은 여기가 형님이시고요. 저보다 한참 선배시고. 한참? 네. 아니지.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저희 선생님 같은 분이시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이 자리가. 웃기고 계속하세요. 네. 예. 저는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 가지 좀 이제 짚어볼 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지금 현실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가, 지배적 이데올로기. 그게 이제 저 뒤에 이제 또 내용들이 나옵니다. 뒤에 내용들이 나오는데, 과연,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들이 사실은 달의 문제의식과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조금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가? 현실에서? 뭐 이걸로 다 끝나진 않겠지만 분명히 좋은 모티브가 될 테니까 예, 읽어보실만 하다.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라고 하는 게 물론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래도 70년간 계속되어 왔고 뭐 여러 차례 정권 교체를 평화적으로 해왔고 보통선거제도라는 게 70년 동안 이제 정착이 되었고 뭐 이런 것들을 봐서는 우리 민주주의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 민주주의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러면 정말 해야 되는 민주주의는 뭐야? 뭘 해야 민주주의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어갈 이 책은 옛날에 민주주의는 뭐였고 그래서 그 속에서 그러면 민주주의를 어떤 것을 민주주의라고 불러왔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캐치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민주주의를 개념 짓고 그리고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정당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아가는 방향들을 제시하고 이런 이제 흐름으로 이어진다. 이 정도.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의 모든 답을 다 얘기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이 책은. 생각보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작은 모티브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로버트 달은 이제 지금 이 제 1장에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책에서 다루는 민주주의 형태는 20세기의 산물이다. 이걸 이제 명시를 하고 있어요. 역사는 깊지만 사실 단절이 굉장히
긴 시간에 1000년 이상의 단절이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2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거든요. 20세기 형태로 을 표준으로 이제 다루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뒤에 이제 좀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 게 2500년 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지만 20세기나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기준은 뭐냐면 보통 선거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인들, 남녀, 특히 이제 여성 참정권이죠. 남녀 모두의 그런 참정권이 인정된 20세기 이후부터다. 이게 진짜 현대적인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확정을 하고 가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보다 나이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맞아. 살고 있는. 그래서 의외로 민주주의 역사는 길고 의외로 민주주의 역사는 짧을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독서의 욕구를 좀 불러일으키려면 이거 한 권 읽으면 그래도 민주주의에서 말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건 맞아요. 네, 이거를 한 권 읽고 어느 정도 부분을 기억을 하면은 저는 이거를 이제 일종의 민주주의의 미니멀리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요건을 제시를 해요. 여기 보면 아주 친절하게. 그래서 그 요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디 가서 민주주의가 뭐다라고 말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아주 거기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인 건 맞아요. 네. 다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또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되겠죠. 네. 거기 뭐 이 책 이 1장의 마지막 문단도 그 얘기가 있죠. 모든 의문에 답이 구해줄 수는 없다. 이 한 권의 책으로. 그래서 스스로 좀 독서 여행을 해보실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참고문헌들을 잔뜩 달아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거를 다 영어 책인데 읽어보지 않으시겠지만 뭐 되게 좋은 참고문들, 이런 정리 되게 어렵거든요. 선생님 하셨겠죠? 아니, 이안 사피로가 도와준 걸로. 조교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개구리들이 자기들도 왕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한테 가가지고 왕을 좀 우리한테 달라고 그랬더니 제우스가 처음에 뭘 줬냐면은 나무 판때기를 줘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은 옛날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나무판에다가 법을 써가지고 이거를 세워놔서 법을 공표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들한테 법을 준 거죠, 한마디로. 나무판을 줬다는 거는. 개구리들이 왜 우리한테 제대로 된 왕을 주지 않고 나무를 주냐고 그래서 막 또 개굴개굴 했겠죠. 그래서 제우스가 왕으로 뱀을 내려요. 뱀을.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개구리들이 뱀한테 다 잡혀먹었다라는 얘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양가적인 감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시끄러워지고 혼란해지면은 이거를 뭔가 그 제압할 수 있는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막 전혀 민주주의적이지 않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있고, 그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체득하고 우리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때때로, 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때때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아는 만큼 실제로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장애 요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저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막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뭘 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어떤 행태를 보면 저거는 비민주적이야. 저렇게 해야 민주적인 결정이지. 뭐 이런 생각들. 저렇게, 이게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를 좀 더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돼. 뭐 우리 직장을 좀 더 민주화, 뭐 아니면 학교에서 민주화, 뭐 이런 얘기들은 되게 많고, 그때 민주화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이 안에는 있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언어가 있느냐,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뭐가 민주주의인지에 대해서는 또 각자 시민들이 생각들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그 생각들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가? 하나로 공유하고 있는가?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다른 제3자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또 굉장히 다를 수도 있는. 달라야 정상이겠죠. 네. 근데 뭐 그게 달라야 정상인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의 공유하는 가치가 없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민주주의라고 불러버리는 이게 뭐 아주 머리 아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한반도는 뭐 예를 들면 저 위쪽에 있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자기 나라 이름에 민주주의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민주주의야? 뭐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수는 뭐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고, 그럼 그때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많은 문제들을 결국엔 책을 읽어가면서 네. 분명히 좀 지침들을 우리가 얻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시간 마무리 네. 멋있게 해주세요. 멋있게. 우리 담임 선생님이 1장 마지막 줄에 이렇게 쓰셨어요. 이제 우리의 독서 여행을 시작합시다. 저는 우리가 우리 오늘은 굉장히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민주주의의 내용들, 실체들을 좀 파헤쳐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어때요? 오늘 괜찮으셨나요? 괜찮았는데 네. 조금 더 좀 재밌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요? 그게 그래요. 쉽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재밌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저희 둘이라도 재밌으면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예. 그래요. 일단은 즐겁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